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300초라는 아주 특별한 약초에 대한 겁니다. 혹시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다는 불로초 들어보셨죠? 글쎄요, 바로 그 불로초가 혹시 이 삼백초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식물이길래 이런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황제의 전설적인 약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물은 이름이 참 여러 가지예요. 300초, 그리고 천성초. 특히 천성초는 하늘이 내린 약초라는 뜻인데 이름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사실 이 이름들 속에 이 식물의 특성이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삼백초라는 게 뭘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300초는 이름이 정말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세 가지가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하얗냐고요? 바로 뿌리, 꽃, 그리고 잎사귀 윗부분이 신기하게도 하얗게 변해요. 이 독특한 모습 때문에 300초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정말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300초는 축축한 습지를 좋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하얀 꽃을 활짝 피우고요. 앞서 말했듯이 뿌리, 꽃, 잎, 세 군데가 하얘서 이름이 붙었고 효능이 워낙 뛰어나서 10약, 그러니까 10가지 중요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삼백초가 특히 여성을 위한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초로 정말 중요하게 쓰여왔어요. 예를 들면 냉대와 같은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줄여주거나 불규칙한 생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줬고요. 심지어 자궁 염증이나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됐다고 하니까 왜 여성을 위한 선불이라고 불렸는지 알 것 같죠? 하지만 300초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놀라운 효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첫 번째,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마치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에 낀 노폐물을 제거해서 결국 우리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300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2단계로 이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자, 다음은 해독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떻게 돕냐고요? 우선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걸 도와주고요. 또 몸속에 쌓인 숙변을 내보내서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이 붓는 걸 줄여주고 심지어 항균 효과도 있어서 세균성 설사에도 쓰였다고 하니 정말 팔방미인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300초가 아주 심각한 질병, 바로 암과 싸우는데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와는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폐암, 간암, 위암 환자들을 돕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됐습니다. 300초 속의 강력한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효과가 강력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300초 나한테도 괜찮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강력한 약초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00초의 성질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좀 차거나 소화하기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설사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오래 먹는 건 금물이라는 거죠. 결국 300초는 뭐랄까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졌지만 그만큼 우리가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약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많은 전통 약재들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 300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현대의학의 시대에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위험할 수 있는 고대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